안녕하세요, 올라포토입니다. 오늘은 렌즈 리뷰를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렌즈예요. 제가 처음 만나보는 브랜드인데 TT 아티잔이라는 브랜드입니다. TT 아티잔의 AF 35mm f1.8 마크 2 렌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사용을 해보고 나서 리뷰를 영상으로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X 마운트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한번 준비한 자료를 바로 보시도록 할까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항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올라포토의 렌즈 리뷰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TT 아티잔이라는 브랜드예요.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특히 이 후지 필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꽤 접하기 용이했던 브랜드인 것 같아요. 반대로 좀 소니 쪽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후지필름을 용으로 나온 이 TT 아티잔의 X 마운트를 KPP로부터 렌즈를 제공받아서 사용을 해보고 리뷰를 만들게 되었는데, 일단은 그래서 저도 처음 접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이 브랜드가 어떤 곳인지 좀 알아봤었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2019년에 중국 심천에서 설립한 브랜드라고 합니다. 2019년이니까 지금 이제 6년 차에 접어든 굉장히 젊은 브랜드죠. 그리고 저 심천이 되게 약간 이 중국의 이 카메라에 관련된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곳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 브랜드에 대해서 뭐 이렇게 홈페이지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뭐 위키나 이런 곳도 알아봤는데, 수작업 공정의 고품질 렌즈를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 라고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필름 감성의 수동 렌즈부터 굉장히 AF 퍼포먼스가 우수한 렌즈까지 이 제품의 스펙트럼도 브랜드의 역사를 이제 고려해 봤을 때 상당히 다양하게 또 빠르게 제품군을 구성해 나가고 이제 출시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번에 제가 이 리뷰할 제품이 AF 35mm f1.8 렌즈에는 안 써있는데 마크 2입니다. 마크 2예요. 이렇게 6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세컨드 에디션을 출시하는 거면 그럼 어떤 변화가 1세대에 비해서 있었던 걸까라는 좀 반문을 많이 하면서 이 렌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렌즈에 주목할 만한 세 가지 특징이 기존의 다른 제 렌즈 리뷰와는 조금 다른데, 첫 번째가 이 올 메탈입니다. 그래서 이 메탈 소재의 내구성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확실히 이 AF 35mm 때가 이 X 마운트의 크롬 렌즈가 가볍습니다.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벼운 무게는 역시 좀 좋은 거니까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펌웨어 업데이트 인터페이스인데, 오른쪽에 사진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후면 캡에 이 접촉 단자가 있습니다. 되게 생소하죠? 처음 보는 그런 스타일인데, 네, 이 부분에 이 펌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이게 렌즈 스테이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이색적이었어서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 꼽아봤습니다. 자, 렌즈 스펙인데요. 자,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컴팩트합니다. 진짜 컴팩트한데, 최소 초점 거리가 40cm예요. 이게 1세대의 60cm에 비하면 20cm의 굉장히 드라마틱한 개선이 이루어졌거든요. AF 렌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40cm가 조금은 더 짧았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조리개는 f1.8부터 시작하는 꽤 밝은 조리개로 시작하는 렌즈고요. 조리개 날개 매스는 9매, 그 다음 렌즈 구성은 7군 10매, 필터는 52mm, 요 정도. 네, 무게는 177g인데요. 1세대가 197g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20g 정도 더 경량화가 이루어진 부분. 그 다음에 크기도 1세대가 59mm 정도였는데 2세대는 49mm로 약 10mm 정도 크기도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크기와 무게와 최소 초점 거리가 1세대에 비해서 개선된 게 주요 특징을 갖고 있는 2세대 마크2 렌즈예요. 그래서 이 렌즈를 제가 지난 영상이 빌트록스에서 출시한 AF 35mm f1.7 X 마운트 렌즈를 리뷰로 올렸었는데, 바로 똑같은 초점 거리다 보니까 굉장히 극명하게 두 개를 빠르게 비교해 볼 수 있었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뭐 렌즈 구성이야 뭐 각 브랜드별로 최적의 화질을 맞추기 위해서 사용했을 거기 때문에 이 구성도는 조금 제외를 하고, 최소 초점 거리가 이 TT 아티잔이 40cm,
빌트록스가 33cm, 그다음 후지필름이 28cm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은 조금 스펙이 딸리죠. 그다음 조리개 날개 매수는 4제, 둘 다 9매, 그다음 후지필름 네이티브가 7매입니다. 뭐 필터 구경, 모터 및 물리 버튼, 방지 방정 안 지원하는 거 다 비슷해요. 크기도 비슷합니다. 꽤 비슷하죠? 무게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가격에서 좀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데 빌트록스랑 TT 아티자는 비교적 비슷한 가격대에 책정이 되어 있고요. 후지필름 네이티브는 이게 굉장히 유명한 클래식한 렌즈로 좀 손에 꼽히는데 가격은 좀 많이 사악합니다. 네, 83만 9천원. 그래서 경쟁 렌즈에 비해서는 가격적인 우월성이 좀 부족하죠. 후지 네이티브 렌즈가. 이런 비교해 보실 수 있도록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가볍습니다. 가벼운데 오른쪽에 제가 모델분이랑 촬영을 할 때 이 35mm가 브이로그 찍기에는 너무 타이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AF가 이제 가까이 요거 했을 때 꽤 멀리 가야지만 잡히더라고요. 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AF 초점거리가 저는 좀 아쉽다라는 게 좀 크게 느껴졌었는데, 일단 그래도 무게가 되게 가벼워서 XT50이랑 마운트 했을 때는 700g 밖에 안 나옵니다. 진짜 가벼워요. 렌즈 구성도는 1세대랑 2세대랑 간단하게 비교만 해보자면 8군 10매에서 1군 10매로 뭔가 이제 렌즈 군의 구성이 하나가 더 줄었죠. 그러면서도 이제 고굴절 렌즈랑 그 다음에 분산 렌즈가 2매가 들어가서 총 4매의 특수 렌즈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특수 렌즈가 늘어났다는 건 화질적인 부분도 분명히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제가 1세대 렌즈를 안 써봤기 때문에 정확한 1대1 비교가 좀 안 되긴 하겠지만, 자, 디자인은 첫 번째 앞서서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메탈입니다. 올 메탈이라서 좀 고급스러운 광택감이 좀 있어요. 매트한 느낌은 아니라서 단단한 5052? 이걸 이렇게 읽으면 되나요? 항공 알루미늄 소재가 사용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광택감이 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거를 이제 광택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던데 저는 광택감이 있어서 좋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면 리어 캡에 USB-C 포트가 들어있어서 여기를 통해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서드파티 렌즈군은 네이티브 카메라의 바디가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면 그에 맞춰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필수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따로 별매를 해야 되는 렌즈들도 있고, 렌즈 그 업데이트를 위해서, 혹은 이제 렌즈 자체에 USB-C 타입이 들어가는 제품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먼지 유입이나 이런 리스크가 좀 존재하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게 후면 캡을 되게 용도를 다양하게 쓸 수 만들었다는 점에서 극찬. 네, 이거는 진짜 너무 좋게 보았고, but 윈도우 올리입니다. 아직은. 네, 윈도우 올리라서 저는 이제 지금 촬영하는 것도 이제 아이맥인데 윈도우 컴퓨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펌웨어 업데이트하기는 제 PC 조건에서는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홈페이지 상의 스펙상에서 좀 알아볼 수가 없었는데 전면에 어떤 코팅이 들어갔는지, 타사들에서 어떤 뭐 이렇게 나노 어떤 레이어 코팅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방진 방적의 여부도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미지원하겠지만 그래도 좀 스펙상으로 지원하는지 여부가 좀 명확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었고요. 리버스형 후드로 거꾸로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꽂을 수 있어요. 돌려서도 이렇게 꽂을 수도 있고. 그래서 후드는 이렇게 꼽아보면 되겠죠. 다음 디자인 보시면은 이렇게 T50이랑 매끈하게 잘 어울립니다. 그냥 심플하죠? 네, 굉장히 심플하고 작아요. 그래서 무게가 별로 무겁지 않기 때문에 밸런스를 고려하는 정도의 비교까지는 안 됩니다. 그냥 바디 들고 있으면 사실상 다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질 중요하잖아요. 네, 화질을 보면 이 차트는 좀 난잡합니다. 네, 난해해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윗부분에 브라운 색상과 블랙 색상이 콘트라스트인데 이 블랙이 최대 개방 f1.8이고 그 다음에 브라운이 아마 이 차트가 제공하는 가장 최고의 화질인 f5.6인 것 같은데 보시면은 굉장히 쭉 일정하게 갑니다. 그 다음에 떨어지는 폭도 크지 않아요. 그래서 콘트라스트는 굉장히 좀 고평가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이제 노란색과 그레이 색상에 노란색이 5.6이고 그레이가 1.8인데 그래프가 아주 격동적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화질은 최대 개방에서 중앙부는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차트만 놓고 보면. 근데 중앙 넘어가면서부터 막
요동을 치죠. 그 다음에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대 개방에서 극주변부의 화질이 좋지 않겠구나 라는 게 차트가 너무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비네팅이 좀 있더라고요. 이 모서리 엣지 부분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다라고 좀 추측을 결과로서 반대로 좀 차트에 대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면 비네팅이 이제 엣지를 좀 보시면 좀 블랙 부분이 들어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실제로 공간도 이랬나라는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비네팅이 맞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특히 가장 오른쪽 아래에 커피 사진을 보시면 엣지 라인이 거의 새까맣죠. 네, 이런 부분도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비네팅이. 그러다 보니까 화질이 좀 떨어지는 걸로 차트도 그려진 것 같고요. AF인데요. 제가 이번에는 이 후지 쪽이다 보니까 AF에 대해서 어떨까, 서드파티랑 잘 어울릴까라는 좀 되게 고민이 있었어요. 어떨까 했는데,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저녁에 그냥 T5에 이 렌즈를 마운트해서 들고 다니고 있는데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늘에다 대고 반셔터를 눌렀는데 잡는 거예요, 비행기를. 물론 이제 비행기 모드를 켜놓긴 했었어요.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눌렀는데 이렇게 쉽게 잘 잡는 거예요. 꽤 멀잖아요, 비행기가. 이게 또 이제 35mm 렌즈다 보니까 비행기 경로라고 했을 때는 되게 멀잖아요. 몇십 미터 이상 차이가 났을 텐데 확대해 보니까 이렇게 잘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 렌즈 AF 빠르다. 특히 피사체 인식에서 빠르겠구나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배경 흐림도 너무 근사하더라고요. 배경 흐림도 보면은 이 왼쪽 사진이 제가 은평구 쪽에 있는 성당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되게 바닥도 레이어가 있는 듯한 느낌으로 이 조리개를 최대 개방으로 놨을 때 이 배경 흐림의 심도 표현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뒷부분은 되게 보케처럼도 나오고, 스테인드 글라스가, 그 다음에 표점에 잡힌 영역은 선명하면서도 앞과 뒤가 바로 분리가 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f1.대 렌즈가 좀 뭔가 이런 표현을 극대화하기엔 참 좋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되게 어두운 환경에서도 또 밝은 조리개다 보니까 이점을 가져가는 부분은 많더라고요. 오른쪽 사진은 초점 영역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확실하게 대비가 이 배경 흐림이 나타나는 걸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촬영을 해봤는데, 다만 물론 배경 흐림 좋지만 더 가까이 갈 수 없었던 부분 때문에 아쉽다고 느꼈어요. 이 배경 흐림이 더 극대화될 수 있잖아요. 근데 더 가까이 가면 AF가 빨간불이 뜨더라고요. 못 잡아서. 보케는 좀 제 취향은 아닙니다. 보케는 그러니까 주변부 찌그러지는 거 말고 이 중앙부가 제가 딱 이렇게 찍고 봐서 봤는데 완전 원 사이즈의 땡그라미가 아니더라고요. 원보다는 살짝 비대칭이에요. 이게 좀 아쉬웠습니다. 비대칭인 게 좀 아쉬웠었어요. 주변부는 뭐 대부분의 많은 렌즈들이 또 레몬 보케가 이루어지는,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중앙부에 약간의 빛에 따라서 조금 비대칭성이 있는 게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모델분 촬영한 걸 시작으로 샘플 사진 한번 보고 오실게요. 샘플 사진 잘 보고 오셨나요? 이 렌즈 이제 총평을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첫 줄이 제 속마음입니다. 쓸만한데? 전작 대비 많은 개선이 앞으로도 이 브랜드가 되게 빠르게 이제 리뉴얼을 해서 더 보완이 돼서 나오면 기대해 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물론 아직 개선해야 될 점이 좀 보이더라고요. 워낙 이 최상급 렌즈랑 제조사랑 비교했을 때에는 분명히 좀 차이점도 있고 제 생각엔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의 신생 기업에서 이 정도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는 되게 놀라운 부분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3세대 렌즈가 나오면 또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좀 물리적인 버튼도 이제는 좀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비네팅 이런 거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서 이제 R&D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렌즈 후면캡에 펌업 기능 탑재는 진짜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브랜드를 접해보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게 되게 고무적이었어요. 그래서 좋았던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메탈 소재, 금속 소리가 나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이런 소리가 되게 좋아해서, 그 다음에 F1.8의 밝은 조리개도 좋았고 AF 성능도 괜찮았다. 그리고 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는 진짜 장점이다. 펌웨어 인터페이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쉬웠던 포인트도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지만 초점거리가 너무 멀다. 그 다음에 원형 보케가 비대칭이다. 그리고 MTF 해상력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비네팅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았고, 그 다음에 앞선 사진에 넣었는데 고스트와 플레어의 억제력이 좀 부족하구나 라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파워 플레어나 이런 부분이 좀 억제력이, 제가 다른 TTRZ 렌즈도 지금 쓰고 있는데 좀 부족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추천은 35mm의 매력을 느끼고 싶은 후지필름 유저분들이라면 한 번은 꼭 써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접근하기가 용이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대로 나왔잖아요. 두 번째는 스냅용입니다. 스냅용으로 여행용으로 작고 가벼운 렌즈를 선호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브이로그로는 조금 초점거리 때문에 그리고 화각 때문에 적합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밝은 조리개를 좋아하시는 사진가 분들이라면 그래도 f1.8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35mm TTR 렌즈가 도움이 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총평은 3.6입니다. 좀 꼬린말이 많죠. 그래서 뭐만 아니었더라도 또 뭐만 아니었더라도 더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 브랜드를 처음 사용해 본 경험으로서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면서도 이 렌즈도 되게 괜찮은데? 라는 반응을 이끌어냈었던 그런 렌즈였습니다. 네, 더 자세한 리뷰와 샘플 사진은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그 링크를 통해서 조금 더 문장이 정제된 내용으로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리고 더보기란에 이 렌즈를 구매하시는 링크도 삽입을 해놨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제게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앞으로 제가 이 TT 아치잔의 더 다양한 렌즈를 소개해 드리는데 제 스스로에게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TT 아치잔의 35mm f1.8 마크2 렌즈 리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카메라 관련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